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엄청난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버텨준다면 반등의 시작점은 될 수가 있을지라도 여기서 못 버티는 순간에는 적어도 2주 동안 또는 1주 그 이상의 횡보 또는 1주 이상의 조정을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에 비트코인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내용 때문인데요. 절대 안 판다던 이 마이클 셰일러 이제 연내 매각 가능성을 첫 인정하면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빠졌냐라고 했을 때 일단 차트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준다면 모르겠지만 못 버틴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어제 관점부터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당 구간을 올라타면서 해당 구간이나 또는 이거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밑에 보이듯이 해당 구간이 롱 포지션이 털리는 자리니까 해당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자, 저는 위로 올라갈 확률을 80%, 내려갈 확률을 20%로 보긴 했었지만 결국에 지금 흐름은 꺾였죠. 꺾이면서 제가 어제 이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선을 돌파하면 이 구간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탈되면 이거 그냥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물론 이거 이탈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못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상의 장기 관점 74.5K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자, 정확하게 오늘 74.5K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또 내려갈지 모릅니다. 저도 들고 있는 거 괜히 1차 매수만 한 게 아니에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제가 기다리던 자리까지는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숏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단기적인 숏 관점이 우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따가 이 스터디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마이클 셰일러의 발언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 오늘 새벽에 오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연내 매각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FOMC가 발표가 되니까 오히려 반등이 보여줬지만 내려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차트의 조정으로 볼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흔드는 뉴스가 같이 나왔다는 점을 봐야 돼요. 그중 하나가 이 마이클 셰일러죠. 그동안 셰일러와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로 인식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셰일러를 거의 비트코인의 최후의 매수자, 무조건 홀딩한다는 상징적 인물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셰일러가 올해 안에 비트코인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셰일러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매수 심리의 상징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바로 셰일러가 비트코인을 던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셰일러가 말한 핵심이 공포 매도가 아니라 재무 전략에 가깝다라는 것인데,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들고 있죠. 주식 발행, 신용, 현금 보유, 부채 관리까지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셰일러 입장에서는 신용평가사나 시장이 보기에도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실제 활용 가능한 자산이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절대 안 판다고 하면 오히려 회계상, 신용상 자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그 논리라는 거.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심리죠. 지금 비트코인이 약한 구간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은 디테일보다 헤드라인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셰일러도 팔 수가 있겠구나. 스트래티지도 일부 매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눌리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뉴스는 단기 매도 등분으로 작용하기가 쉽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락을 볼 때는 셰일러 뉴스 하나 때문에 보기는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심리를 약화시키는 재료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이미 꾸역꾸역 올린 상태에서 피로감이 쌓여 있었고 레버리지 포지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과 롱 포지션 정리가 같이 나오는 그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뉴스가 오긴 했지만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 참 어불성설이긴 하죠. 결론적으로 이 뉴스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심리를 흔드는 단기 악재에 가깝다.
다만 중요한 건 셰일러 같은 상징적인 인물의 발언은 실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셰일러가 진짜 파느냐 보다 이 뉴스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어떻게 키우나, 얼마나 키우나,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에서 얼마나 버텨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즉 지금 하락은 기술적 조정에 셰일러 매각 가능성까지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에는 이 일목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이런 우문을 돌파하고 나서 이 일목과 양온과 이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일목을 보고 그 다음에 뭐 1시간 봉상, 4시간 봉상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뭐 비중을 얼마 들고 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제가 이런 자리들, 제가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숏 관점이 우위다. 나스닥은 고가 라인들을 시도 중인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약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1시간 봉상의 FBG, 4시간 봉상의 FBG 상단 구간까지 열어둬야 되겠지만 1시간 봉상 FBG 상단 살짝 위인 74.5K 수준에서는 1차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보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일단 74.5K 수준에서는 뭐 1차 매수를 해뒀는데 제가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뭐 이런 구간에서 제가 못 잡아서 숏을 못 잡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잡는 전략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숏 관점이 우위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 숏을 못 잡았다면 차라리 아래에서 롱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시간 봉상에선 이 FBG 하단 라인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이 정말 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오늘 새벽에 1차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2차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언제 올지 모르죠. 그리고 이거 돌파하면서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타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곧바로 흐름이 잡힐 수도 있겠죠. 또는 곧바로 매도세가 폭탄으로 나오면서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큽니다.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뭐 단돈 100불이라도 벌고 싶다. 내가 100불, 이게 아니라 200불 그 이상으로 벌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여서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자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양자 컴퓨팅 기업에 딱 3조 원 지원, 뭐 20억 달러 이 정도를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단순 기술 투자라기보다는 AI 이후에 차세대 패권 산업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가깝다라는 내용이죠. 최근 미국과 중국은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암호 기술 이걸 전부 국가 안보 산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죠. 비트코인도 결국 암호 기술 위에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비트코인은 ECDSA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키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개인키는 절대 역선할 수는 없다는 그런 전제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죠. 근데 이 양자 컴퓨팅 이게 발전이 되게 되면서 이론상 공개키를 보고 개인키를 역선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뭐 예전에도 나왔듯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현재 공개된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직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실제로 깨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류 보정, 안전성, 연산 유지 시간, 논리 큐비트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즉 지금 단계는 연구 그리고 실험 단계에 더 가깝다라는 소리. 그래서 당장 내일 비트코인 지갑이 털린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근데 시장은 항상 미래 가능성까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셰일러의 매도 가능성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지지를 받을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심리를 망가뜨리는 내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피보나치 되돌림 값과 그리고 이런 추세선을 밟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한번 크게 좀 꺾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해당 구간에서 FBG가 잡혀 있죠. 이게 이 FBG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찍는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일목을 이렇게 돌파를 했던 건 맞죠. 제가 4월 초부터 3월 말부터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정확하게 이때까지 눌림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버텨야 될 가격들 이런 거 버틴다면 올라갈 것이다. 지금으로선 눌림롱 관점에 계속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악재가 한 번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선 말이죠. 나스닥은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다시 다음 주에 고가 라인을 돌파는 할 수 있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터져 나왔던 자리 그리고 마이클 셰일러의 매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는 미국의 소식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악재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악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리고 밑에 있는 정말 이 FBG 하단 라인까지 도전을 했다가 이탈됐다가 올라올지 이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저는 기회를 잡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들고 있는 게 갑자기 변동성이 터지면서 패닉셀이 나오면서 저도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밑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죠. 그만큼 1차 매수, 2차 매수 이거 고려하다가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 범주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도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저는 저점을 예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점도 예상하지 않죠. 그냥 확인이 되는 자리 1시간 봉상 FBG나 4시간 봉상의 FBG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말 제가 수익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손절 각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부터 숏을 못 잡았다면 그리고 이거 저점 추세 이탈하면서 숏을 못 잡았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격 숏을 하기에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자리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밀릴 시점이라면 이때 오름 숏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자리에선 눌림롱이나 아니면 밑에까지 내려오는 패닉셀이 나오고 나서 그런 롱 자리를 미리 알아둔 다음에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전략들을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좋은 수익을 더 크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